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표류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진단과 처방입니다. 천공이라는 인물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가 내놓은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주장에 따르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 공부,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요. 바로 앞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와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깊은 성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공부가 없는 나라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그 결과로 카르텔이 생겨나고 결국 혼돈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법으로 70% 합의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전면적 개혁과 인류를 위한 사명이라는 아주 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공부가 없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공부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학문적인 배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 가치는 뭔지, 그리고 그게 이 나라의 미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해하려는 아주 능동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죠. 이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런 개인과 국가 차원의 성찰, 즉 공부가 멈추는 순간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두 번째 단계, 카르텔의 발흥으로 넘어갑니다. 이 주장은 바로 이 리더십의 부재가 굉장히 위험한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공백은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정당이나 주요 종교단체, 또 여러 사회단체 같은 거대 조직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일종의 카르텔이 되어버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이 카르텔들이 국가라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아주 강한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 단계, 혼돈으로 가는 길에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엉망진창은 그냥 좀 시끄럽고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고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오죠. 결국 이 모든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그 공부를 하지 않은 대가가 결국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자, 진단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시스템,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네 번째 단계, 70% 합의의 법칙에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 한번 비교해보죠. 현재는 51%만 넘으면 뭐든지 통과시키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는 이걸 나머지 49%를 무시하고 갈등만 키우는 탐욕의 법칙이라고 봐요. 대신에 70%가 합의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건 뭐예요? 나머지 30%의 소수 의견까지도 설득하고 안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타협과 상생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숫자 70%. 이게 새로운 국가 운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모든 일에 이 70%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왜 하필 70%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70%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특정 세력의 지지만으로는 이 정도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계산인 거죠. 하지만 이 70% 규칙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5번째 단계인 전면적 개혁의 요구는 이 새로운 원칙을 사회 구석구석 모든 곳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 노동, 교육은 기본이고요. 국방 그리고 기업 운영 방식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모든 핵심 기둥들을 다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정말 말 그대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자,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바꾼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마지막 6번째 단계, 인류를 위한 사명으로 가보면 그 스케일이 한국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천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인은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라 하늘이 인류 전체에 기여할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직접 키워낸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역사적 고난들이 사실은 이 위대한 운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명은 바로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인들이 그 공부와 개혁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섬뜩한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2026년 3월 2일까지 이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 실패의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가 고통으로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거대한 국가 담론은 맨 마지막에 와서 당신은 이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